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 작성을 해서 이것도 이제 근저당권 이전을 가져왔던 거. 3,500만 원인데 이분이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추가 대출을 해달라고 해서 한 1,000만 원 해달라는데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로 갈아타버렸어요. 그래서 추가 대출에 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 당시 영종 지금 이게 3억 3,500인데 지금 4억 5천이 넘거든요. 아파트 가격에 1억 2천이 올랐어요 이상. 근데 이 당시에는 85%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따져보면 73%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갈아타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가난하기 쉬워도 부유하기는 어렵다. 결국 송나라 대신 소동파에 말입니다. 큰 부자는 하늘에 내려준다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일련의 일들은 여러분들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지금 많은 수강생들이 돈 걱정 없이 살고 있거든요. 이 GPF 투자로.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여기 채무자는 4대 보험가입 직장인의 연봉 4,500만 원, 4,500만 원 요구하면서 17%에 63만 7,500원을 요청을 했어요. 중도상환 3%, 담보비율 77%. 자, 4,5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담보비율이 보니까 원금 기준으로 77%. 왜냐면은 약정금리 플러스 3%에 묶여 있으니까. 그리고 KB 일반가가 1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1순위가 지금 SC제일은행에 1억 200만 원 잔액이 있고 리드코프 1,800만 원을 대환하면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얼마를 쓰냐면은 1,7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2,700만 원을. 이 사람이 4대 보험 직장인이고 소득이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1년 직장생활 1년밖에 안 됐어요. 연봉 4,500. 이 1년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직장생활 몇 년 차인지. 좀 더 뭐 5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드코프 대환이 언제인지 보고. 지금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리드코프가 원금의 85까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건이 요즘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리드코프가 다 싹쓸이하고 있어요. 그 금리는 19.9%.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차피 금융기관이니까 수익을 얻으려고 돈 들이는 물건들은 다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가 제일 살기도 좋고 경매도 경매가도 높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SC제일은행이 있고 후순위 리드코프를 대환해서 대환 날짜가 언제예요? 2010 이거 어저께 나간 거거든요. 1년 썼네요. 1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년 동안 이자를 잘 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1년 대환은 만기시 대환이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했다면 금리를 인하해주고 자동 연장 문자로 보내줍니다. 자동 연장.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GPL 투자는 투자 물건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만드는 업체는 대부업체 래퍼라고 하는데 대부 중개업체가 이 물건을 만들어서 대부업체한테 뿌립니다. 물건을. 그 대부업체가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죠. 그리고 대부 중개업체한테 수수료를 내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대부 중개를 여기도 대부업도 하고 대부 중개도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대부 중개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모집인들한테 예를 들어 2%를 주고 여기서 예를 들어 2.5를 받는다. 여한테 올려서 그럼 여러분은 0.5를 먹는 거예요. 수수료를. 그러니까 안전성은 85%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PL 투자 흐름은 이렇게 물건을 제공을 해주면 여러분이 투자하겠다고 그러면은 채무자한테 필요 서류를 안내를 한 다음에 필요 서류가 이상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한테 은행에서 받는 자서 서류를 받고 이렇게 소비대체약정서, 대부거래 표준약관, 설정계약서, 신용정보, 대권 승낙서, 대입엔지 동의서, 대입엔지 승낙서 이렇게 있어요. 이 확약서에 기한행 상실 통보에 좀 여러분 기수에 오늘 넣어놨던 기한행 상실 및 부동산 임의경매 통보에 이 확약서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달 대출을 해준 다음에 매달 이렇게 이자를 받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발송, 2차 발송, 기한행 상실 통보, 경매 신청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겠다면은 사후관리 수수료는 안 받아요. 여러분 사후관리 수수료를 줄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래서 오늘 이 배우는 거를 이거는 저기 다 올려드릴게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기수항에도 다 있고
자,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시세 차익, 그 다음에 법정 대위 변제, 그 다음에 유동화 순환, 질권대출 투자까지 다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은 서울 수도권 내 200에서 500세대 아파트고, 그 다음에 원금이 상환이 된다 1순위. 자, 안전성에 대해서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안전성? 자, 서울 수도권 내 아파트만 하고 있다. KB세는 저번 주 금요일 날 가격 변동한 거에 80이다. 그 다음에 1순위 원금이 상환이 되고 있다. 9순위가 안전하다. 그리고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 세무권 과세증명을 보니까 다른 재산이 또 있다.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또 있다. 자, 안전성은 완벽하게 됐어요. 경매 신청을 했는데 원금 손실이 한 번도 없었지만 원금 손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채무자의 급여 합류를 하면 돼요. 자, 직장을 그만뒀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뒀다고 그러면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보면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감면, 마음을 하는. 수익은 20에서 10%. 유동성은 여러분이 대출 5천만 원 했는데 5천만 원 갑자기 빼고 싶어. 그럼 저한테 연락하면 바로 뺄 수가 있어요. 바로 뺄 수 있어요. 바로. 그리고 채무자한테 가져와야 될 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전납증명서, 지방세 세목과세증명,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소비대체 합정, 서류 이렇게 받죠. 이렇게. 그리고 매달 이자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7년 동안에 모두 검증되어 있는 대출이에요. 원금 수실이 한 번도 없었지만 원금 수실이 난 거는 사기 맞아서 그런 거예요. 사기. 월세에 관한 월세 채무자의 사인을 안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월세 1,050인데 그걸 확인 안 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전세가 1억 3천이에요. 사기 맞은 경우. 그 사람은 사무소 위주로 고소하면 돼요. 근데 그 기간도 2, 3년 걸려요. 굳이 세입자가 있는 거는 하지 마셔라. 자, 이거는 1순위로 3억 나간 거예요. 이것도 담보비율이 높아 1순위 같은 경우. 금리가 15%예요. 15%. 지금 여기만 금리는 저금리 2에서 3%, 4%, 5% 저금리가 있고 중금리 13, 15%짜리가 있고 우리 같이 이제 20% 고금리가 있죠. 거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채무자가. 그리고 이렇게 기존 대출을 대환하면서 1순위로 갈아탄다. 그리고 이제 질권대출 이달시 가능했는데 이것도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권대출은 여러분이 대출한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는 게 질권대출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수익률이 더 커지죠. 내가 들어가는 돈이 적으니까. 아니면은 내가 들어간 돈을 빼서 다른 데에 또 대출을 해도 되죠. 이렇게 낙찰 예산과 예산 배당표 작성을 해보고 질권대출을 받으니까 수익률이 1단계에서만 51.5에 비용 다 빼고도. 자, 제가 부의인문학에 책을 써놨는데 부자들의 뇌구조는 다를까? 부자들의 뇌구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자들의 뇌구조는 달라요. 제 책을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2020, 2021, 2012 각자 세제가 다 달라요. 세제. 자, 여러분의 GPL 물건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의 GPL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 잡고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은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와요. 가계생활자금. 그리고 기존의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자금을 받을 경우에는 서울은 투기지역은 40%, 9억 이하, 9억에서 15억까지는 20%, 15억 초과는 얼마일까요? 대출금 한도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법이 잘못됐다고 데모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 집이 15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은행에서 대출 1억밖에 안 해주냐? 왜 정부가 이걸 통제하냐? 부동산 규제는 너희들이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잘못된 내용들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대출금은 더 많이 나온다. 우리한테 물건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투자하는 물건들이
미래 가치를 본다면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럼 간혹 시세 차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지하철 역세권 편의시설 갖춰져 있는 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몰리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자,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저한테 투자를 했어요. 6천만 원 투자를 하고 자기가 나는 이자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원금만 돌려받고 싶다 이래. 그래서 원금 바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수수료만큼 이자를 줬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못 만날 걸 대비해서 방문 안내장을 가지고 갔어요. 연락을 안 받기 때문에 방문 안내장을 가지고 가니까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대출해준 사람인데 연락을 안 받아서 왔습니다. 사모님은 백화점에서 이제 그 음식 푸드점에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근데 이분은 2교대, 3교대를 하시는 분들 다행히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15층에 가보니까 바로 앞에 공원이 있었어요. 공원. 사후 근린공원이라 이렇게. 사후고등학교 있고 여기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세대수가 138세대였지만 주변 아파트가 쫙 같이 있었기 때문에 500세대, 1000세대라고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자를 못 내냐고 그랬더니 요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못 냅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을 원하지 않는다. 매매로 가자. 그랬더니 매매로 하자고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세 곳에 내놨어요. 제 연락처, 채무자 연락처. 그래서 이거를 6개월 만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저는 연체이자를 6개월 이상을 받았죠. 수수료 하나도 없이.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진 않죠, 대부분. 저는 이제 금융기관 31년 근무하면서 늘 했던 게 그거예요. 이자가 안 들어오면은 연락을 안 받으면 채무자를 찾아갔던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자가 안 들어오면은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내용증명 보내죠. 내용증명 보낼 때도 빠른 등기 내용증명과 일반 우편 두 개를 보내야 돼요. 등기 우편을 했을 때 본인들이 안 받는 경우에는 다시 반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우편물은 우편함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하시고 카톡을 읽으면 이제 읽은 거지만 안 읽으면 일반 문자로 또 한 번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문자 보내는 것도 저도 엊그저께 경매 안 하는 게 있는데 그 보정명령이 났어요. 채무자한테 경매 신청 통보서를 제출하라. 도촉장 내용증명 보낸 거. 그래서 그거는 있는데 못 찾아가지고 카톡으로 보낸 내용했더니 그걸로 입증이 됐어요. 카톡도 통지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투자한 물건이 안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내놔버려요. 나 6천만 원 빼고 싶어 이랬을 때 바로 빼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저와 같이 이렇게 한 발 움직여서 이거를 좀 더 사후 관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았다면은 굳이 수수료도 아끼고 연체이자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6개월치를. 이분은 이 돈을 내놓고 이제 본인 처갓집으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낙찰예상 대상을 해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 제가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해준 대출로 어디에 썼냐 그랬더니 기존 대출을 갚았대요. 여기 보면은 기존 근저당 말소, 기존 질권 말소, 그리고 내가 근저당 설정하고 질권 설정 두 개 동시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법무사님이 이렇게 진행해요. 그래서 이 서류도 법무사님이 보내줘요. 원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접수증명서만 보내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물건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제가 하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요. 은행명, 계좌번호는 매달 이자를 받기 위한 거. 그리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한테 필요서류를 떼오라고 해요.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국세, 지방세 안납증명서, 건강보험,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사업소득 금액증명원, 부가세 납세증명원, 금융거래 확인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 똑같이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서류를 받아요. 개인인 경우에 소비대체 약정서, 여러분이 대부인 경우에 대부거래 표준 약정서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계약서, 근저당 설정해야 되니까 위임장, 임대차 확인조서, 확약서,
개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질권 승낙서, 대의변제 요청서, 대의변제 승낙서, 상환 임장 협약서. 이 확약서에 60일 이상 이자가 안 들어오면은 기한은 상실돼서 연체 최고이자를 받는다. 두 번째는 연락 두절 전화번호를 회피했을 때 기한은 상실된다. 세 번째는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했을 때 기한은 상실된다는 내용이 확약서에 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자, 선수인이 대의변제를 할 때 대의변제 요청서와 승낙서를 받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정 대의변제는 이게 필요 없지만 그래도 나중으로 해서 받아놨단 말이에요. 상환위임장은 대출금을 받아서 선순위 대환하고 나머지 돈을 입금한다는 상환위임장. 협약서는 채무자와 투자자 협약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자가 매달 이자를 수납합니다. 이자가 안 들어왔을 때 2차, 3차 독촉장을 하고, 경매까지 가려면은 여러분이 경매에서 NPL로 보시면 돼. 이때는 지금 GPL은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데, NPL은 여러분들이 은행의 근저당 채권을 매입을 해서 은행이 배당받을 걸 여러분이 한꺼번에 받는 거잖아요. 목돈 마련이 이제 NPL이라고 보시면 되고, GPL은 매월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후관리면 임의경매 낙찰. 은행 이자에 비하면은 은행 1,000만 원에 참 16,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GPL 했을 때는 뭐 18만 3천 원에서 15만 원, 3천만 원일 때는 55만 원, 5천만 원일 때는 91만 6천 원, 1억 원일 때는 183만 원, 2억 원일 때는 366만 원. 자, 이 내용은 처음 오신 분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따랐을 때. 자, 로버트 기요사키 현금으로 사분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캐시 플로어를 따랐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얘기를 합니다. 1사분면은 우리 같은 직장인이에요. 시간과 노동을 맞바꾸는 인플루에. 자, 직장인들이 대부분 종잣돈이 얼마이냐고 물어봤더니 1,000만 원이 있대. 1,000만 원. 근데 이 GPL이 1,000만 원 투자를 하면은 한 달에 이자가 16만 원 나와요. 16만 원. 어떤 직장인은 어렵게 모아가지고 3,000만 원을 모았대. 종잣돈. 뭐하냐 그랬더니 주식한대요. GPL 아파트 담보대출에 투자했을 때는 55만 원이 나와요. 55만 원. 어떤 직장인은 5천만 원이 있대. 5천만 원. GPL에 투자하면 85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85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원이 있대. 1억 원. GPL에 투자하면 16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돈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돼. 내가 돈이 1억 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대출을 1억을 받으시면 돼. 자영사업 같은 경우 우리 같은 1,000만 원짜리 사업자, 5천만 원짜리 대구 사업자를 냈을 때는 자, 1억 원을 대출을 하고 1억 5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1억 5천. 자, 이 1억 5천의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대출 받는 게 근저당권 질권 대출 유동화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8천만 원을 받았어요. 8천만 원. 8천만 원에 여기도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수수료하고 질권대출이자 8.5 주고 그 다음에 뭐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 다 뜨니까 12%가 남아요. 여기서 80만 원 정도가 또 남아요. 80만 원. 1억 원 투자했을 때는 아까 166만 원 나옵니다. 166만 원. 자, 이 일단 여기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 투자하고 여기는 안산에 있는 아파트 투자했어요. GPL로. 그럼 이 2단계만 갔을 때 수익률이 24.6%가 되는 거예요. 3단계 가면은 자, 이걸 근저당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5천을 또 뽑았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은 여기 85만 원이잖아요. 85만 원. 투자했을 때. 근데 여기서는 질권대출이자 다 제하고 수수료까지 제하면은 10에서 12% 50만 원이 나왔어요. 50만. 이 1억 원 가지고 대출금 내보낸 게 지금 2억 3천을 내보냈어요. 2억 3천인데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갔을 때 여기까지는 24.6이었는데 여기서는 29.6%의 수익률이. 대구 사업자가 있어야만이 질권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만약에 이제 비즈니스 오너로 했을 때는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자, 마진이 얼마냐면은 자, 나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친구들한테. 저한테 그냥 받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받아달래요. 자, 그래서 내가 10%를 받아. 10%. 10% 이자를 줘요. 지금. 이게 조달이죠. 조달. 그리고 나는 이거를 몇 프로짜리 운영하냐면 20%짜리 운영해요. 지금 19.9%짜리. 그럼 여기서 그 수수료 3.5를 줬어요. 3.5. 그러면은 20%에서 13.5를 빼면 얼마야? 마진이.
650만 원이 남는 거예요.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른 사람 돈을 차입을 했을 때 10억이면은 연봉 6,500만 원. 비즈니스 오너. 이 비즈니스는 마진을 남기는 거잖아요. 마진. 중개 알선 수수료를 빼고 마진.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서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수입을 하는데 수입만 가져오자마자 음식점하고 일반 정육점에 다 납품을 해요. 5% 수수료 마진을.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진을 남기는 게 비즈니스다. 근데 인베스터 투자자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는 100억을 가져와서 100억을 유치했어요. 100억을 유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아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조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같은 한국 퀵대부를 예를 들면 여기서 100억을 4.6에서 4.7의 조달 금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13% 운영을 해요. 13% 아파트 담보대출. 그럼 여기서 뺀 금액이 8.4가 남아요. 8.4. 100억 유치하는데 8억 4천 연봉 나가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다 해도 되고 이것만 해도 되고 이것만 해도 되고 이것만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걸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변에서 여러분이 평가를 해요. 야 아파트 담보대출인데 내가 너 10% 줄게.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그 펀드 사건을 해서 국회의원까지 많이 동원했던 게 3% 준다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3억에서 5억은 다 투자를 3%. 은행이자 1%밖에 안 돼. 3% 준다. 거기서 모인 돈이 1조 원이 넘었어요. 그 돈 다 없어졌어요. 사기 맞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잖아요. 여러분이 대부사업자라면은 질권 설정을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차용금지정서를 써주고 공증을 받아주고 그 뒤에 지방세 세무별 가세증명을 떼붙여야 될 거예요. 내가 너 돈을 안 갚진 않겠지만 혹시 못 갚으면 내 부동산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지방세 세무별 가세증명을 내 여기에 가압류를 해라. 이렇게 하면 되죠. 어떤 사람은 지금 나는 돈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돈이 있어. 10억 원이. 은행에 예치를 했어. 10억 원 은행에 예치를 하니까 은행에서 얼마 나와요? 요즘에? 10억 원을 예치하면 285만 원밖에 안 나와요. 285만 원. 근데 여러분 부모님한테 아버지 내가 아파트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그 자산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10% 드릴게요. 내가 10억 원을 저한테 주세요. 10억 원 다 안 주죠. 1억 원만 먼저 달라고 해요. 1억 원. 그리고 아파트 담보 잡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이 아버지도 좋고 저도 좋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수익 나고 딸도 수익 나는구나. 그래서 은행에 예치할 거를 이걸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이것들은 이따가 이제 뭔가 보여드리겠지만 자 다음 주에 강의하실 분이 자기가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15억을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전세를 줬어요. 10억 전세 주고 이걸 GPL 투자를 했어요. 한 달에 1,500만 원이 나와요. 한 달에 1,500만 원 GPL 투자하고 10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1억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본인은 300만 원짜리 월세를 가요. 300만 원짜리. 더 좋은 아파트 염창동으로 이사 왔어요. 300만 원짜리 38평 아파트로. 300만 원 주고도 1,200만 원 남아요. 나는. 굳이 15억짜리를 아파트를 깔고 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세를 주고 나는 이걸 투자하는 거고 또 여기서 3억 원을 신협에서 대출을 뽑아왔어. 사업자금으로. 여기서 3억 원이 얼마 나온다겠어요? 여기 3억 원이면 550만 원이 또 나와요. 550만 원. 후순위로 뺐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돈만 다 제하고 한 달에 1,5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GPL 중에 하나의 방법들 중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 이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000만 원짜리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투자하시면 돼요. 왜? 누나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가족들이 있을 수 있는데 1,000만 원 얼마든지 빌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자기 아파트 담보 잡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성격이 깔끔한 사람들이에요. 이자가 안 밀려요. 소득이 있건 없건 찾아볼 것도 없어요. 이것들은. 자, 이 건도 자, 1,500짜리도 마찬가지예요. 1,500짜리도 볼 것 없이 여러분 투자하면 돼요.
시범 삼아서 안전한가? 서류가 오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것도 낙찰 예상가, 예상 배당표까지 다 작성을 했어요. 2천만 원짜리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돼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채무자 소득이 없건 이건 없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1200, 3000, 5000까지는 올라오자마자 10초도 안 걸려서 투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가진 게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짜리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 안 올리고 여러분 직접 물건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5천만 원짜리 있는데 5천만 원 있는 거 먼저 주세요. 그러면은 물건을 안 올리고 여러분한테 먼저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 3천만 원짜리 투자하면 되고, 여기도 낙찰 예상 계산 배당표까지 다 작성을 했고, 그 다음에 3,500짜리도 여러분이 바로 투자하시면 돼요. 이것도 채무자 소득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3,500까지. 3,900짜리도 투자하시면 되고 4천만 원짜리도 바로 투자하면 돼요. 자, 이거는 3억 5천, 2순위 저축은행 4억 7천, 후순위로 5천을 투자를 해요. 5천. 담보비율 79%. 서울 송파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게 선순위가 대구업이나 저축은행 또는 3순위인 경우 투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3순위를 했을 때 물건은 좋아. 서울 송파에 있는 아파트고. 그러면 낙찰 예상가 예상 배당표 작성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3순위 했을 때 낙찰 예상가 산정을 해보니까 서울에 있는 매각가율이 이렇게 됐어요. 경매비용 빼주고 1순위 농협 3억 5천 빼주고 3억 5천에 대해 11개월치 배당받은 2천만 원 빼주고 3순위 원금 저축은행 4억 7천 빼주고 4억 7천에 대한 이자 5,900만 원 빼주고 내가 투자한 거 5천만 원 5천만 원에 24% 1천만 원 빼주고도 돈이 얼마가 남으면 3억 4,200이 남았어요. 이렇게 낙찰 예상가 산정을 해보고 안전하다고 그러면 하셔도 돼요. 물건이 좋다면. 세무자 썼고. 자, 서울 상도동에 있는 물건은 담보비율이 좀 높아도 되는 게 80% 넘어도 직장이 튼튼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임대 수입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 80%좀 넘어도. 80% 넘으면 장점이 뭐냐면 상환이 빨리 안 들어와요. 다른 데서는 78, 75까지밖에 안 해주거든요. 상환이 들어오면 여러분 수익률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상환이 안 들어오는 것도 찾아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NPL로 접근해도 돼요. 아, 이거는 이자 문제 경매까지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낙찰 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 작성해보니까 9,500만 원이 남는다. 그러면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자 안 들어올 거 가져오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경매 신청 전에 배당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NPL 회사에 뭐 매각을 해도 돼요. 자, 1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 투자해서 아까 1억이니까 166만 원 받으면 돼요. 이것도 낙찰 예상가 예상 배당표 작성해보니까 소유자한테 1,100만 원까지 되는데 이 매각가율이 89.93인데 서울 금정구에 있는 이 아파트가 89.93이 아니라 78.06, 그러니까 28평형 정도 되는 이 아파트는 제일 뭐 국민주택 규모하고 선호하는 아파트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동종 아파트는 95% 이상 낙찰될 거예요. 근데 89.93으로 했어요. 이 89.93은 뭐라고 그랬죠? 낙찰 평균가. 그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연립주택, 빌라, 저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까지 포함한 매각가율이에요. 그러면 동종 아파트, 동종 매각가율은 95%가 넘는다는 거죠. 안전하게 이걸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이 남는다. 그리고 시세 차익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 1순위 원금, 1순위 연체이자 331, 2순위 원금, 2순위 연체이자를 다 합치니까 내가 받아야 될 원금과 연체이자 11개월치 다 합치니까 얼마냐면 86%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86%에 입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3억 1,651만 1,780원에 입찰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3억 6,500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이 좋게 낙찰 받으면 14%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높게 87% 낙찰냈다 그러면 여러분 원금과 연체이자 24% 배당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시세 차익은 더 느리죠.